2018년 12월 텔레비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칼라 방송.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종이신문을 구독을 했었고 TV를 통해서 본방사수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문명 특급 포근어나 아니면 하말 넘안? 기존의 미디어가 확보하고 있던 독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좀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기존 언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만 20대의 의견은 약간 대변되기 어렵다? 매체의 간판보다는 주제가 괜찮네? 콘텐츠를 잘 만드네? 기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 라인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뭔가 발췌하는 느낌에 가깝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2시간씩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리포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작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저는 뉴미디어보다는 레거시 미디어를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기사들은 분명히 볼만한 그런 가치가 되게 크잖아요. 중요한 기사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렇지 못한 것들에 좀 묻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유튜브나 SNS는 입맛에 맞는 뉴스는 나오니까 그런 것만 보다 보면 점점 편향성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행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어린이들뿐 아니라 20, 30대 사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죠. 부모란 말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쓰고 보호자라는 말을 쓴다든지 누군가 불편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덜 재밌더라도 다른 자막을 쓴다든지. 그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인 것 같아요. 정보가 많을수록 경쟁자가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신뢰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있다면 그 정보 제공자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는 미디어 포맷 이런 것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젊은 세대들의 이제 포맷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계산화시키지 말고 시청자, 독자들을 생산자로 참여를 시키고 뉴스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합니다. 학교 신문 본 적 있어? 혜찬아! 다시 한번 해봐봐. 잡지 안 갖고 그냥 한글로 편집한 거 같지 않아?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 편집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대학 언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운 뉴스를 만들자라고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편이죠. 앵커시잖아요. MBC 뉴스를 전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뉴스를 만들어봤던 사람이고 20대와 함께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맞춰드려야지 편집장인데. MBC 세시 뉴스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분일지도 궁금하고요. 유튜브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상파 나름대로 중심을 좀 잡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대표님 입이 착착 달라붙는데요? 네, 대표님. 그냥 뭐 가자동 큰언니. 어때요? 가자동 큰언니. 가자동 큰언니. 근데 봐봐, 큰언니라고 해야지 시사 얘기 하는데 우리가 막 어떤 거 약간 좀 뭐 악플도 달고 싶고 야 그거 아니다. 야 큰언니 같이 말하는 거 들어라. 이런 느낌 나잖아요. 약간 배포가 있는 느낌. 괜찮네요. 가자동 큰언니.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런 듣동라 한번 검색 좀 해보시겠어요? 지금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그래서 듣동라 이런 건데 이런 느낌은 되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 구독층이 2030 여성이고 타이틀도 언니들 팟캐스트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혜민이랑 혜정이로 가지고 뭐 해볼까 싶은 생각도 해봤다가 은혜로운 나 고들 정자 쓰거든요. 고들 정자요? 네. 해민정은 혜민정은? 혜정이랑 혜민이랑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까요 오프닝은? 그 뭐지? 나라 말씀이 뉴스 말씀이 네. 뉴스 말씀이 괜찮은데. 혜민정도 괜찮다. 뉴스 말씀이 레거시와 다. 레거시와 다. 재밌다. 근데 봐봐요, 진짜 혜민이랑 혜정이랑 혜민이랑 혜정이랑 혜민정 좋아요. 요즘 세대는 호불호가 명확하다고요.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예요. 최근에 5월 초에 있었던 사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게 창원 페미사이드다 이렇게 키워드까지 얘기를 하면서 페미사이드라는 용어도 써요? 쓰면서 나오고 정말 무슨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만이 위협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연대를 하죠. 혹시나 그러니까 20대들이 페미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언어를 만들고 연대를 해서 우리가 이런 때는 좀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비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한 번 치고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주제는.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 우리도 페미사이드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 정리하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 나열해보면. 그러면 막을 수 있는데 왜 못 막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게 다루었는가, 진짜 사랑해서 죽였다고 했다, 진짜 그런 말을 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딱딱딱 짚어주면서 그러면 그 뉴스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거를 말해놓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경각심도 좀 주고. 그치? 그러니까 여자가 죽은 게 뭐가 문제인데, 많이들 살인당하는데 왜?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이 폭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특정화된 범죄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약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 4명 모이니까 참 좋네요, 분위기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또 약간 좀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 연대한다는 느낌? 여성들끼리의 뭔가 그런 게 뭐가 재밌는 게 네. 있을 것 같은 느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은 해야 돼요. 우리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채널이 다페이스였어요. 첫 녹화 때 모니터링을 했던 그 영상도 다페이스에 뭐죠? 미대생의 하루? 미대생 브이로그? 네, 맞아요. 코로나. 네. 네네네.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봤거든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4만 얼마를 뛰어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의 목표는 그 정도입니다. 저희는 4만이면 우리 더 잘해야 된다. 못됐다. 많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많이 나온 거는 100만에 넘게 나오고요. 네, 그런 거 이제 항상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이제 몇 번 정도. 네. MBC 경남 뉴스 채널 구독자가 한 3.6만. 구독자분들도 다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죠? 그래서 모셨죠.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밝게 시작했지만 좀 주제 자체가 말하기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던져놓기 두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창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명 창원 여성살인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음식점 주인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하 씨가 홀대까지 받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치 통화 목록을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서 100통 가까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건 전 음식점 주인은 이웃에 사는 하 씨 가족들을 찾아가 스토킹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유가족은 설명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이 발생한 건 5월 4일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이 리포트가 보도된 건 5월 28일입니다. 그동안
그냥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그냥 살인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년에 이어진 스토킹, 그리고 또 그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였다. 저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오는 글들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됐고요. 창원 여성 살인 사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네. 저는 솔직히 생소했거든요. 들었을 때. 페미사이드라는 말을 언론에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거의 않나요?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썼던 것 왜냐하면 같아요.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이제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기사에서도 이제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란 말을 쓰기 되게 두려워하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페미사이드란 단어가 등장한 지 여성계에서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페미사이드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강남역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방금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살인 사건도 채널 A도 사실 홀대라는 단어. 깊이 취재를 해준 건 좋지만 홀대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홀대라는 단어로 설명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해줘야 합니까? 이 남성 가해자들이 이렇게 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의 인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성을 통제하거나 혹은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처럼 여기는 거죠. 소유물처럼.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했을 때 네가 안 받아줘? 어떻게 안 받아줄 수가 있어? 네가 안 받아줘? 날 푸대접해? 홀대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살해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페미사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페미사이드고? 이게 사건 하루 전날에 경찰 조사를 가해자가 받았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사건이 일어난 거 보면 경찰이든 언론이든 사회든 이거를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무슨 뭐 사적인 어떤 치정극 그 정도로 여긴다는 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고 어떻게 4년 전에 저희 그렇게 포스트잇 붙이면서 추모 행렬했을 때랑 변한 게 없는지 되게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이라서 그냥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 다페이스에서도 많이 다뤘고 또 최근에 또 다루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남성이 들어오면 피했죠. 그러니까 기다렸죠. 기다리다가 여성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상황을 묻지마 살인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냥 여성 살인이 아닌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성을 선별해서 죽인 거거든요. 더욱더 아픈 이유는 남일 같지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해자가 그분이 아닌 제가 될 수도 있었고. 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고 내가 일상 속에서 겪었던 불편함이나 혹은 뭐 밤길을 걸었을 때 느꼈던 공포감이 결국에 되게 사회 구조적이고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겪는 문제였구나, 발생하는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창원 여성살인 사건 사실은 스토킹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스토킹. 스토킹하면 우리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원하지 않는데 이제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셀카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개인 메시지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 나 왜 안 만나줘? 맞아, 이렇게까지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답을 안 하거나
그런 뭐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공격성 메시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킹 영역도 좀 약간 확대되고 있는 느낌도 좀 받기도 하고. SNS 같은 경우 특히 막 트위터나 인스타는 공개 계정일 경우 다 보이잖아요. 신상도 다 알게 될 수도 있고. 그간 영상 매체들이 되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다뤄왔다고 생각을 해요. 막 박력남 이런 식으로 막 팔목 이렇게 잡아 끌고 직진남, 벽 밀치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이 이렇게 남성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성이 이제 비 맞으면서 꽃다발 들고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거 순정남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건 범죄야 범죄. 참 좋아하는 가수긴 한데 10cm 노래 중에 스토커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맞아요. 방금 네. 가사를 검색을 했는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꾸. 내가 너한테 스토킹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그렇게 나쁜 걸까요?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대는 나를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왜 제대로 거절하지 않았어? 맞아. 라는 질문이 덧붙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되게 로맨스, 낭만적인 것으로 계속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범죄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스토킹. 맞아요. 스토킹 처벌법이 20년간 계속 계류되어 있고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로 인식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처벌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되게 잘 챙겨주는 사람. 관심이 많고 뭐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소속된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배려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이제 만나보자고 제안을 했고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만나기로 했고 이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뭐 전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길래 자기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툼이 생겼고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분의 얼굴을 때렸는데 거의 얼굴에 함몰 되다시피 했대요.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막 문을 두드리고 온 동네에 그 야밤에 새벽 뭐 2시인가 3시에 문을 열어달라. 처음에는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막 빌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무시를 하니까 그 이후로 조금 집착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무조건 와서 빌었다면 제가 안 만나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집 앞에서. 계속. 현관문 손잡이에 뭐 편지나 꽃이나 화분 같은 게 놓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밤새 여기서 기다렸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 거예요. 문자나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오늘 무슨 옷 입었네? 그 색깔 잘 어울린다.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 했어? 친해 보이던데. 뭐 오늘 누구랑 어느 식당에 가나 보네? 뭐 이런 식의 어디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계속 연락을 안 받았어요. 수신 차단을 하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모임에 있었잖아요. 이제 뭐 되게 다급했어요. 그러면서 저기 누구누구가 지금 술을 먹고 만취가 돼가지고 차를 끌고 갔다. 한강 뭐 간다고 한다. 이제 전화를 했죠. 수신 차단이고 뭐고 전화해서 어디야 무슨 일이야 뭐 설마 진짜 무슨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또 연락이 이어지고 거의 한 1년을 갔죠. 성호살인 처벌하고 여성살인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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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살인 떨어져! 그 사건을 접하면서 결국 죽어서 끝이 났구나.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게. 저희 어머니는 가게 앞에 같이 퇴근하자고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들 하나가 일상생활을 그냥 평범한 범주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스토킹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상대방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왜 싫어? 내가 나쁜 짓 했어? 내가 너를 때렸어? 내가 뭘 했어? 자기 혼자 로맨스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60대 남성이 그동안 스토킹을 해오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을 스토킹하다 결국 잔인하게 스토킹으로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같은 행위로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대 국회 때부터 계속 폐기되어 온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범칙금을 다 정해놔서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벌칙금이 8만 원으로만 책정돼서 이제 가해자들이 8만 원만 내고 쉽게 풀려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입법을 하는 데는 거리가 있냐. 선량한 청년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 이게 입법이 안 된 이유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기사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게 여론이잖아요. 여론은 이미 수렴됐다고 보여요.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뉴스를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페이스가 일단 뭐 스토킹 관련된 거 없다고 하니까 스토킹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만약에 애인 사이라던가 연인, 썸 타는 사이 이런 관계면 에이, 그게 뭐 남자친구가 보고 싶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연인 간 혹은 이제 부부 관계까지 갔을 때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사실 같아요. 그 남녀 간의 치정 정도? 네, 맞아요. 그리고 왜 어떤 주차장에서 그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도 부부 관계였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부터 바꾸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페미사이드의 대부분이 애인 혹은 친구, 지인들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기사만 바탕으로 하신 거세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887명의 여성이 친밀한 남성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예요. 사실 몰카하면은 아유 뭐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 뭐 한참 때 뭐 약간 이랬는데 불법 촬영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명해져가지고 그리고 그거의 처벌도 강화해지고 하면서 변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토킹 또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그 표현을 조금 바꾸면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너무 그런 낭만적으로 소비된 단어여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그 스토킹 범죄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 당할 수 있다.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스토킹이라는 말이 너무 낭만적으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언어적으로 정리를 하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1인 시위도 좀 하는 것 같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현장 취재 같은 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나. 스토킹 처벌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스토킹이었다는 거는 그 주 정도에는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안 게 지금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6일에 정무장관 앞에서 페미사이드 시위를 또 2차 시위를 또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매일같이 여성폭력, 할 수 없는 여성 살해. 여성들이 그냥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서로 연대하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죠.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사실 이번 창원 여성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 전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다음날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 자체 없이 경범죄로 그냥 처벌이 되는 거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경찰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경남지방 내에서 한번 이런 뭐 이게 경범죄로 처리가 됐든 아니면 신고만 하고 그냥 넘어갔든 이렇게 신고된 사례들을 찾아 수집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사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모레 이사 갑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창원에 오셔서 전세로 살다가 매매까지 한 집이고 34년을 사신 집인데 터전이죠, 사실은. 거기를 저희가 떠나야 돼요. 그것도 가족이 다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달 초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따라다닌 남성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숨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인분들은 다 알고 계셨고요. 인근 상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나는 돈 줬으니까 또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 온 거를 동생이 사고 1, 2주 전에 봤거든요. 가해자 쪽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0초라도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야지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단순히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 차단이 돼 있으면 리스트에 안 뜬대요. 근데 경찰은 가해자뿐만 보내시게 됐거든요. 한 2줄 정도로 적혀 있어요. 10년 정도 이용한 당구려고 어머니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왔다 라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판단하기가 좀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소 시점에서 이런 앞에 스토킹한 것들, 특히 문자 보내고 전화한 것들은 이 수사기관에서 파악이 좀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행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이고,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 판사가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피해자가 정말 괴로움을 겪던 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판사한테 자료를 내주고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판사가 이거를 일반 살인사건으로 처리 안 하도록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피해자분이 경찰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신고를 했는데도 피해자 스토킹이라는 범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업무방해죄나 경범죄 정도로 이렇게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고 피해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이 제대로 처벌이 되었다면 법이 있어서 이런 살인을 미리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반드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이번 국회에서 꼭 제정되어야 어느 정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또 가해자의 편에서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애틋하면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강력한 법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해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5월 4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단순 살인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포함돼서 있는 건지, 어머니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만약에 신고를 하셨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증거가 되든 어떠한 증인이 되든 찾아내서 정말 도움을 요청할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의 삶을 앗아간 사람이 그에 합당한 형량을 받느냐, 그게 궁금해요. 협조만 열심히 하면 집행유예 뜨니까. 너무 약하게 잡더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이 제 당사자예요. 나만 너무 예민하겠구나. 저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해요. 우리 울 일이 아닌데.
해결이 될 때까지는 너무 멀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야? 약간 그런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제 SNS 상에서도 뭐 릴레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쉽지 않게 하려고 많이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아무도 이 사건에 관심이 없구나. 5만 명이 이 방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보도하지 않으면 이들은 점점 불어나고 이들의 악행은 더 심각해지겠구나. 이거는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이슈가 정말 끝까지 가서 제대로 된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텔레그램에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그런 채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찾았는데도 약 60여 개가 찾아졌고 이를 혼자서는 대응할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조직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착취 영상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SNS나 등에서 유통이 쉽게 되고 땡땡양, 땡땡 이렇게 하면은 그 영상을 어떻게든 다 구하는지 순식간에 SNS로 서로 그러게요. 네. 그런 거 보고 되게 놀랬고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피해를 받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영상을 돌아서 보고 그거 걔 아니야? 라고 말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랬었고 근데 사실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모를 수. 네, 남자친구가 찍어서 그냥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트위터 하다 보니까 그 성착취 영상 관련된 거를 이제 계속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론화 하기 위해서 이걸 하던데 이거 프로젝트 리셋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거 신고하는 거를 해본다거나 우리가 직접 저희 말고 요원들이 투입 네, 요원들이 투입돼가 저희 또 생업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제작진이 해보시거나 하루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쵸. 실제로 그런 방을 팠을 때 진짜 반응이 오는지 찾아내서 고발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리는 것도 네네. 괜찮을 것 같고. I can swear I can joke. I see what's on my mind. If I drink, if I smoke, I keep up with the guys and you see me holding up my middle. 지금 프로젝트 리셋 체험을 저희가 한번 해볼 건데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조금 역할을 분담하고 여중생 영상 15개, 영상 플러스 사진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얼마 판다 이렇게 된 것까지 전 봤거든요. 엠번방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도 신고를 해주시고 캡처해서 프로젝트 리셋에도 보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준다는 거는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런 계정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계정 자체를 남자가 관리를 하는데 게시글은 여자가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트 보세요. 1000이에요. 1000. 아 진짜. 이거 제목이 뭐가 없어요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됐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 말해준 그 조건 검색어를 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나? 프로젝트 리셋 팀들은 이걸 일상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그걸 매일 보시겠죠. 아무래도 얼마나 아직도 많은지 좀 그런 거를 좀 이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 전까지 업무 보면서 좀 한번 힘을 한번 보태보자고 프로젝트 리셋에. 네. 자, 8시까지 해체 모여 100개. 파이팅입니다. 근데 글만 봐도 너무 더러운데? 진짜 가슴이 벌렁거려.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이거는 또 신고하고. 미성년자가 아닌데 음란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한 카테고리는 없는 거로 신고할 때. 딱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저예요? 그거 해요? 그거? 리셋? 너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진짜 충격이다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신고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하루 종일. 약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충격적이라서 할 말이 없네. 어우. 뭐예요? 지금 저희 엠번방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아씨 못하겠어. 힘내야 돼. 힘을 내야 돼. 근데 진짜. 못 보겠다. 이거 일단 이 사람 신고. 나는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였다면 지금 그게 이렇게 이제 디지털 성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과연 떳떳한가? 아니 용어 자체도 뭐 특이하고 희한한 용어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끼리 아는 언어들이 있는 거. 능력 쳤더니 지금 정신이 능력도 하고 있어요. 지금. 와, 근데 이거는 이런 거를 이게 한 8시간째? 9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우는 속도보다 퍼뜨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개개인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게 행동들이 의미가 있고 개개인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소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그냥 그 무리가 이렇게 이어서 네, 좀 플랫폼에서 좀 이런 거를 다 같이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000개가 이거를 좋아요를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경각심이 없나? 왜냐면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 심각한 표현으로 이 가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몇 달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했지만 이게 재판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이게 해결됐나 싶었는데 이제 전혀 해결된 건 아니고 잠시 언론 피해 있었다. 사실 더 이 사람들한테 지쳐보고 있었거든요. 피해자들은 전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맞아요. 하면서 제가 느꼈던 무기력함을 많이 프로젝트 리셋 하시는 분들이 더 느낄 텐데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계속 연대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랑 관련된 이런 범죄랑 관련된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 재판을 다 가신다고 해요. 선관을 하시고 그 재판들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취합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분이 거의 기자네요, 기자.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런 모셔서. 분도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속 가시니까. 저희 지역에서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관련된 가해자인 김모 씨의 재판이 있다고 해서 재판 방청연대로 재판 방청연대자 중 한 명으로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연대하고 공부해보자 하는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상에서도 뭐 릴레이 같은 것도 하면서 식지 않게 하려고 많이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이 될 때까지는 너무 멀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야? 약간 그런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사건이 해결되도록 끝까지 같이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사건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은 지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건을 취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N번방에 분노하는 밀양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직 봤어요.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매일 그 노란 메모지가 올라와요. 노란 메모지 저번에 사진에 이렇게. 글 한 줄이 올라오고 그걸 전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전시한다. 우리가 지금 전시하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이제 밀양에 사신 여섯 분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N번방에 분노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대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모여서 시작하신 거고 뭐 오프라인 활동까지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밀양 여자들 활동하는 거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생겼어요. 이런 게 확산이 온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온다는 의미를 좀. 그 밀양 시내에 현수막을 또 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N번방 이슈에 강남역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마치 움직이고 그 이슈를 의제화하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분들이 어떤 걸 하는지 이렇게 주목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사 지은 지는 4년째고요. 이제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건 올해. 저희 심은 지 이제 한 2주? 엄청 많이 가요. 풀도 너무 많이 자라서 매일 지금 풀 뽑고 모 보식하고 이렇게 있어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때를 맞춰야 되니까 농사는 때 맞춰서 해야죠. 저 하도 다른 일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모두 죽고 이래서 한 번 지금 새로 심으려고 어제 트랙터로 또 논을 갈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제발 좀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서 농사만 짓고 살고 싶어요. N번방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제 분노의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나라도 어쨌든 이 공론화 시키고 해야 된다 해서 글을 막 올렸는데 아니 오늘 늦게까지 있을까요? 저녁? 오후까지? 오늘 오후까지 로타리 타야 돼요. 그러면 나 여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다시 올라올게요. 전화할게요. 제가 저희 많이 늦었죠? 5시에 일어나서 가요. 일찍 일어나서 하시죠. 공유는 할까요? 뭐 이거 민원 천공. 그럽시다. 처음에 이제 기사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를 했어요. 비나 씨랑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사들을 계속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밀양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모여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게 시작이 됐어요. 초창기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가 26만 명 모두 처벌하라 있잖아요. 26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에 코로나 전 세계에 걸린 사람들만큼의 숫자인데 그게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제 SNS 공간 안에서 약간 토해내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아요. 저희 돈 내가면서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전시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저희 돈 내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호응이 좋아서 현수막 참여하실 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 그 거리에 60개가 넘는 현수막이 걸렸을 때 이제 많이 좀 주목하고 놀라는 그런 반응이었고.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당연히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또 보호받아야 될 측면도 있고 해서 지역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로 그래서 가까시 약하게 네 가까시 스스로 나오게 된 이유도 협조하면은 이 양형 기준이 대폭 완화되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방송문 쓰는 거 아니겠어요? 반성하고 있고 협조만 열심히 하면 집행유예 뜨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 얘는. 너무 약하게 잡더라고. 이런 사태를 보고 있는 것 자체도 피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이미 제 당사자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일단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심정이고 이미 시작된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해요. 여성들은 실제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의외로 많이 겪거든요. 내가 겪었을 때 나만 너무 예민하겠구나 해서 묵인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감정들이 아이고 울 일이 아닌데 아니 근데 저는 요즘 방청국이 계속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데요. 창원 이 정도는 우리도 그 좀 문의를 드려가지고 방청 신청 제가 농사 짓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여성으로서 사회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들도 많잖아요. 밥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 순간 마주하게 되죠. 사실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끝을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모일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하나씩 해보자. 시공공시설 말고 그 옆에 들녘을 빌린다고요. 동네 할머니한테. 거기 이제 아는 분이 계시니까. 오, 추수하고? 추수하고. 주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의 낭독에 작년 봄 혼인신고를 끝마친 새신랑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주빈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주요 피고인들이 요즘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있다죠. 자수, 반성문,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성범죄자. 검거된 이후에도 그들이 분주한 이유. 감형의 기술부터 습득하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문을 뭐 10몇 장을 써서 냈다. 여자친구분 통장에 뭐 3천만 원인가 이체를 하고 협박을 해서 다시 받았대요. 내가 합의금을 줬다는 확인서를 또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무슨 진단서를 내고 아무런 거의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감형 사유. 아직 이야기를 끝내긴 이릅니다. 각자의 감형 기술을 공유하는 범죄자들의 파트너십. 성범죄 사례를 집단으로 공유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가 하면 단돈 1,000원에 반성문을 사고 파는 좌판을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이 지나치게 피고인을 고려한다는 목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떤 쓰임이 있을지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즐거웠다 하고 기뻤다 하고 눈물 흘렸다 하고 내게 많은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말은 잘 듣고 있어요. 날 만난 적 없어도 만나지 않아도 처음 만나도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나요? 어떤 시간에